우리가 미용 차원에서 가장 오래된 시술은 좀 작아지길 원하시는 분들은 작아질 수 있는 시술을 하는 거죠. 네. 그런 분들은 이제 뭐 초음파 시술, 네. 거의 모든 피부 타입에 적합한 시술은 네. 파리로 모니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한나입니다. 요즘 날씨가 진짜 추워지면서 피부 고민이 진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유튜브 TV 피부는 성현철, 닥터스 피부과의 성현철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되게 차분하게 와주셨는데요. 네. 저희 가족 여러분들께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피부과 전문이고 이제 각 닥터스 피부과 신사본점에서 대표 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피부는 성현철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유튜브에서 우연히 제 알고리즘이 원장님 유튜브로 한번 데려다 줘가지고 많이 보고 왔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다양한 질문들을 대신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부과 망하게 하는 가성비 시술에 대한 관심이 가장 요즘 많은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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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가 피부과 시술을 고를 때 이제 가성비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조건들을 좀 봐야 되잖아요. 우리 얼굴이기 때문에 뭐 어떠한 것들을 가장 먼저 고려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이 채널이 이제 경제 TV니까 가성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건 뭐 말할 필요가 없을 네. 것 같고요. 가성비도 중요한데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안전. 예, 요즘 뭐 한국의 이제 한국 K-뷰티가 굉장히 이슈가 네. 되면서 많은 해외 관광객들, 해외 환자들도 많이 들어오고 많이 오죠. 국내 환자분들도 많이 증가했는데 네. 새로운 시술이 막 범람하다 보니까 아. 안전에 대해서 약간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가성비도 중요하지만 네. 안전한 시술도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원장님께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다면 안전과 가성비. 뭐 맞습니다. 가성비라고 하면 사실 가격 대비 효과니까 이것까지 맞습니다. 보는 게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다라고 맞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가성비 많이들 중요시 하잖아요. 특히 또 저희 경제 채널인데 가성비 정말 그렇죠. 정말 중요한데 가성비가 좋다라는 기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일단 가성비라고 하면 가격 대비 효과. 네. 그럼 그 효과를 어떻게 측정하느냐가 문제거든요. 네. 가격은 우리가 이제 가격이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화폐의 가치나 가격이라는 건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럼 효과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잘 봐야 되는 거죠. 사람마다 어떤 시술을 해서 어떤 효과를 줬을 때 이분이 만족할지. 사실은 이런 피부과 시술은 대부분 개인의 만족, 심미적인 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죠. 주관적이기도 네. 하고. 그래서 진단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이 사람한테 이분하고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네. 알고 그 무엇이 그 정확하게 알고 그 음. 이후에 그걸 딱 제가 콕 집어서 그 시술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통 저의 개인적인 그냥 저의 한 개인으로서 얘기를 하면 가성비라고 하면 내가 보톡스 맞고 싶어. 그러면 보톡스 이마에 한 번, 뭐 턱에 한 번, 얼마. 이게 가성비가 아니라 내 피부에 진단을 한 다음에 내 피부에 어떤 게 맞을지에 플러스 가성비까지 생각하는 게 이제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진정한 가성비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맞습니다. 또 불현듯 저의 과거가 생각나면서 저도 다시 한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피부의 상태를 진단을 받고 거기에 맞는 가성비 진단이 들어가야 맞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해보면서요. 그러면 이런 질문 추가로 좀 이어가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제 알고리즘은 정말 피부과 시술로 가득 차 있어요. 너무 유행도 많고 뭐 가성비네 뭐 어떤 인플루언서가 맞아서 있던 효과가 있네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이런 많은 선택지 중에서 우리가 꼭 주의해야 하는 어떤 기준이 있다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성비라고 하면 가격 대비 효과, 네. 그 다음에 저는 안전 대비 효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보통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고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경제 방송이니까 굉장히 익숙한 익숙한 표현. 익숙한 표현이실 거예요. 근데 피부과 시술 중에는 로우 리턴인데 하이 리스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시술은 정말 피하셔야 되죠. 근데 그런 걸 저희가 저 시술은
그렇게 말씀하신 위험한 걸 어떻게 저희가 판가름할 수 있어요? 일단은 이제 의학도 이제 과거에는 그때는 맞고 네. 지금은 틀릴 수 있는 것처럼 아. 계속 변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판단하는 가장 좋은 기준은 네. 나온 지 어느 정도 오래됐고 아. 검증이 된 시술 또는 검증이 된 의료기기, 검증이 된 뭐 필러라든지 어떤 물질, 의약품을 쓰는 게 제일 좋죠. 아, 어느 정도 기간이 좀 지나서 부작용이나 사람들의 후기가 뭐 나쁘지 않은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럼 그것도 좀 구체적으로 뭐 한 몇 년 정도 지나면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은 저희가 1년, 2년으로는 임상적인 데이터를 축적하기가 힘들고요. 네. 보통은 3년에서 4년, 5년, 10년, 20년 이렇게 길면 길수록 그 시술이 안전한 시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 수많은 케이스를 통해서 검증받았기 오. 때문에. 그러면 원장님이 보시기에 가장 오래된 시술은 어떤 거죠? 우리가 미용 차원에서 가장 오래된 시술은 혈관을 좀 줄여주는 레이저가 가장 오래된 레이저입니다. 혈관을 줄여주는 레이저? 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뭐 거예요? V빔이라고 해서 네. 베스큘라라는 게 V거든요. 네. V빔 레이저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레이저가 원래는 군사 기술이에요. 어. 우주 군사 네, 기술인데 그게 산업 기술로 내려왔다가 그게 의료 기술로 내려오는 게 의료 기술이 가장 보수적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내려오거든요. 예. 그 의료 기술에 적용된 최초의 그리고 미용 쪽으로 적용된 최초의 장비가 이제 혈관 레이저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점 빼는 레이저 있죠. 아. 예, 그런 레이저도 사실은 다 우주 군사 기술에서 와서 산업으로 내려왔다가 이제 피부과 아니면 이제 일반적인 시술의 영역, 뭐 의료의 영역으로 내려온 거죠. 그러면 점 빼는 시술이라든지 뭐 혈관을 줄여주는 뭐 시술이라든지 네. 레이저 시술은 기본적으로 한 최소한 30년, 40년 정도 축적이 됐죠. 하지만 그 레이저도 레이저마다 각각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이제 새로 나온 레이저라고 해서 한국 분들은 좀 용감하세요. 워낙 미용에 대한 니즈가 강력하시기 때문에 새로운 게 있다고 하면 바로 가서 해보시거든요. 내가 얼리 어답터야. 뭐 그렇죠. 유행하는 거 빨리 해보고 싶어. 이제 그런 기준일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네. 나오자마자 바로 해보시는데 그게 좀 위험할 수 있죠. 몇 년을 했는데 1년, 2년 하다 보니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 이게 뭔가 부작용이 있고 문제가 있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시술은 이 시장에서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전에 내가 마루타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전이라는 네. 의료 계통에서 안전은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이론적 베이스죠. 네. 학문적 베이스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학문적 베이스를 기본으로 경험과 그다음에 축적, 임상적 데이터가 축적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오래된 너도 하고 나도 하는 그런 시술을 하는 게 안정적이고 누구나 아는 시술이 안전한 시술입니다. 그리고 내 피부 타입에 맞는 레이저 하는 게 제일 그럼 많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좀 피해야 되는 거. 우리 소위 SNS나 뭐 유튜브나 이런 곳에 많이 떠도는 시술이나 그게 유행이 아니라 오래돼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그런 시술을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라고 우리 말씀을 맞습니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근본적인 거.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피부 타입의 진단이 먼저다. 그 다음에 맞는 시술이라고 하셨는데 이 피부 타입에 따라서도 피부 우선순위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 관리 시술에 대한 그런 것도 조금 더 구체적인 피부 타입 예시별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피부 타입이라고 하면 그게 범주가 굉장히 다양해요. 기준이 네. 되게 다양할 수 있는데 네. 제가 이 질문을 받고 좀 고민을 해봤는데 네. 그냥 가장 쉽게 나눈다고 하면 네. 피부가 두껍고 또는 피부가 살이 많은 사람, 얼굴에 살이 많은 사람, 호덕한 사람, 좋게 네. 말하면 호덕한 사람이죠. 네. 호덕한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피부가 얇고 얇은 사람. 마른 사람이 있죠. 그 두 가지를 크게 나눈다고 하면 네. 얼굴이 후덕하고 볼륨이 풍부한 분 그리고 피부가 두꺼운 분들은 초음파 시술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좀 얼굴이 작아지고 네. 갸름해지는 게 그분들의 니즈거든요. 일반적인 니즈입니다. 뭐 네. 내가 후덕한 얼굴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일반적인 기준에서 그런 분들은 얼굴이 조금 작아지길 원하세요. 그럼 작아지길 원하시는 분들은 작아질 수 있는 시술을 하는 거죠. 네. 그런 분들은 이제 뭐 초음파 시술, 네. 고집속 초음파라고 해요. 네. 그래서 울세라, 뭐 슈링크 이런 시술이 좋고요. 그런 고집속 초음파, 하이프 시술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시술이 한국에 그걸 제조하는 회사가 제일 많습니다. 전 세계에.
아, 그럼 대한민국이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대한민국이 가장 잘합니다. 아, 그런 걸 오. 만드는 회사가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그럼 전 세계 후덕한 우리 외국인 분들도 다 한국 와서 하시는 것 중에 맞- 하나가 맞습니다. 아, 그 예를 들어서 울세라가 실제로는 네. 미국 장비입니다. 미국 회사인데요. 네. 아, 회사는 뭐 미국이 아니고 독일 독일. 본사지만 네. 그걸 개발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어. 미국이 전 세계 이제 사용량 1위였는데 네. 재작년부터 한국이 1위로 바뀌었습니다. 전 세계 1위입니다. 아, 한국이 따라잡았군요. 네. 자, 그럼 두꺼운 분들, 좀 살이 있으신 분들이 말씀하신 방금 그런 네. 시술이라면 저처럼 좀 얇고 네. 좀 마른 사람들은 어떤 시술을 많이들? 이렇게 마른 분들은 네. 피부가 얇고 네. 마른 분들은 초음파, 고집속 초음파를 실수로 했을 때 네. 얼굴에 살이 좀 빠질 수 이렇게 있거든요. 해골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살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런 시술보다는 네. 고주파 시술이 더 나으세요. 고주파요. 예, 안티에이징 관점에서는 고주파 시술이 좋으세요. 네. 그래서 고주파 시술은 피부에 열을 줘서 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피부가 우리가 옷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네. 옷 같은 건데 이게 늘어질 수 있잖아요. 네. 이게 늘어지면 이걸 줄여야 되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건조기에 이걸 넣고 좀 타이트하게. 24시간 네. 열을 줘버리면 옷이 줄겠죠. 네. 그런 원리가 이제 고주파 시술의 원리입니다. 아. 그러면 그런 시술을 하면 피부를 조금 달라붙일 수 있겠죠. 아. 하지만 지방의 손실은 피해야 되는 것이고. 자, 음. 그렇게 해서 리프팅 시술도 이제 얼굴에 살이 많은 분과 네. 얼굴에 살이 적은 분이 조금씩 다릅니다. 아. 완전 반대라고 할 수 있죠. 아까 제가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성비도 정확한 진단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얼굴이 후덕한데 네. 뭐 다른 뭐 얼굴 얇고 살이 없는 사람한테 하는 시술을 해버리면 효과가 좀 효과가 떨어질 수 네, 있는 거죠. 없을 것 같고. 또 반대로 네. 얼굴 살이 이제 그 저처럼 MC님처럼 없는. 얼굴 살이 없는 분인데 네. 고집속 초음파 같은 걸 막 그것도 잘하면 좋은 시술입니다. 하지만 네. 그걸 막 열심히 해서 많이 해버리면 네. 얼굴이 헬스케지면서 해골, 돈은 돈대로 쓰고 땅콩형 된다고. 네. 돈은 돈대로 쓰고 내가 아찔하네요. 원하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니까 그것만큼 네. 손해는 없는 거죠. 아, 그럼 가장 첫 번째로 나누신 걸 이제 좀 얼굴에 살이 있냐 없냐로 나누셨고, 혹시 그러면 이제 탄력 기준으로 해선 또 어떻게 좀 시술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탄력이 좋은 분일수록 사실은 고주파나 이런 네. 시술보다는 초음파 시술이 더 낫고요. 아. 그다음 탄력이 없고 얇은 분들은 네. 가는 주름이 많이 생깁니다. 네, 잔주름. 잔주름이 많이 생기죠. 그런 분들은 일찌감치 보톡스랑 친하게 지내시면 좋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나왔어요. 뭐 울세라 써마지도 나왔고 뭐 보톡스도 나왔는데 예산으로 우리가 한번 이야기 돌아가 볼게요. 사실 피부과 가면 당연히 예뻐지지만 어쨌든 조금 비싸서 가격 부담이 돼서 항상 망설이거나 뭐 어쩔 수 없이 아는데 공장용으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산으로 10,000원대, 10만 원대, 뭐 50만 원대, 100만 원대까지 해서 좀 가성비 있는 조합으로 예산으로만 철저하게 따져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예산으로 철저하게 따져본다고 하면 네. 거의 모든 피부 타입에 적합한 시술은 네. 또 가장 저렴한 시술입니다. 오, 보톡스입니다. 보톡스. 아, 보톡스가 피부 타입 상관없이. 네, 피부 타입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네. 주름은 생기거든요. 우리가 네. 표정을 짓기 때문에 주름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피부가 두꺼운 사람은 늦게 생길 뿐이고 네. 피부가 얇으면 빨리 생기는 거죠. 네. 단지 또 다른 게 있는데 피부가 두꺼운 분들은 주름이 생겨도 나중에 천천히 생겨요. 아, 티가 덜 하지만 나는구나. 두껍게 생겨요. 깊게 아. 생깁니다. 아,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니네. 결국에는 다 똑같아요. 네. 피부 두꺼운 분들은 천천히 생기지만 생겼을 때 두껍고 깊게 생기고 아. 피부가 얇은 분들은 네. 빨리 생기지만 가는 잔주름이 생기는 거죠. 네. 자, 그 두 개를 다 잡아줄 수 있는 게 이제 보톡스죠. 강력하네요, 보톡스. 네. 그러면 지금 10,000원대로 가장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시술이 지금 보톡스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아, 그래서 사람들이 보톡스 좀 일찍 맞아라 이런 얘기 많이들 하는데, 그러면 10만 원대로 넘어가 볼게요. 가장 가성비 값 시술. 10만 원대 지금 이 계절에 그리고 한국에서 특히 네. 유명하고 잘 받을 수 있는 시술은 리쥬란 같아요. 아, 리쥬란 요즘 워낙 많이들 받으시죠. 네.
10만 원대 리쥬란. 자, 그러면 확 올려볼게요. 50만 원대. 50만 원대는 이제 여름에 예. 골프나 이제 여름에 이제 자외선을 많이 받잖아요. 네. 그러면 얼굴이 타거든요. 네. 얼굴이 타고 뭐 기미, 네. 잡티, 흑자 같은 게 많이 생겨요. 그런 흑자를 지금부터 없애시면 좋습니다. 여름보다는 지금부터 시작하면 그게 네. 오래 걸리거든요. 네.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한 겨울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치료가 완결이 돼요. 그 시술이 토닝입니다. 토닝이 50만 원대예요? 그건 이제 병원마다 가격이 달라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네. 횟수마다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딱 찍어서 50만 원대라고 말씀드리는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뭐 저렴한 병원이라든지 그리고 횟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50에서 100만 원대 정도에 100만 원 정도에서 아마 그 가격대가 형성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만 원대, 10만 원대, 50만 원대 대략으로 말씀해 주셨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공 하나 더 붙여서 100만 원대로 하나 더 마지막으로 추천해 주신다면요. 100만 원대 시술은 뭐 써마지 같은 써마지. 전반적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피부가 옷 같으면 이 옷이 늘어나면 네. 옷을 줄이면 이제 탄력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쪼그라든 옷을 입으면 막 몸도 좋아지고 타이팅이 되잖아요. 네, 네. 그렇게 전반적인 타이트닝을 해줄 수 있는 시술이 대표적인 시술이 써마지입니다. 써마지. 근데 써마지가 네. 대표적으로 비싼 시술이에요. 아. 가장 비싼 시술의 대명사였습니다. 아, 피부과에서 가장 비싼 시술 중에 하나가 써마지. 네. 대략 가격이 요거는 써마지는 200만 원대입니다. 아, 200만 원대구나. 한 번 맞는데요? 맞습니다. 혹시 이거 한 번 맞으면 얼마나 가는 거죠?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아, 하죠. 1년에 네. 200만 원. 그럼 100만 원대로 써마지에 비슷한 효과가 있는 시술이 댄서티가 댄서티.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댄서티를 언제 알았냐면 그 산소 같은 여배우님이 아, 맞습니다. 이거를 주기적으로 맞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세라 써마지가 아니라고? 뭐지? 하고 봤던 게 바로 댄서티인데 아, 다 비슷한 시술인 거죠? 그렇죠. 써마지도 이제 아까 울세라처럼 네. 써마지가 보통 단극성 고주파 시술이라고 해요. 네. 이 단극성 고주파 시술이 뭐냐 하면 전반적으로 피부를 깊은 곳까지 한 번에 넓게 히팅 시켜줘서 네. 피부를 수축시켜 줄 수 있는 시술이에요. 네. 그것도 사실은 써마지가 20년 동안 독보적인 회사였는데 오. 그걸 이제 카피하고 만들어내는 회사가 한국에 또 10군데 정도 됩니다. 한국은 참 그런 거 잘해요. 벤치마킹 잘하는 것 같아요. 한국이 의료기기 제조 강국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들이 이거 경제 채널이니까 네. 그 회사들이 지금 상장해서 주가도 많이 올랐고 아. 또 외국계 사모펀드들이 한국에 있는 의료기기 회사를 사고 있습니다. 하나씩. 그러면 울세라 써마지 댄서티가 이제 100만 원에서 200만 원대 가장 비싼 시술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 주식시장에서는 그 세 가지도 조금 더 순위가 있나요? 조금 더 이렇게 사이즈가 크거나. 보통 이제 클래시스라고 해서 네. 경제 채널이니까 클래시스라고 해서 클래시스는 아마 주가가 몇 조 단위일 겁니다. 요거는 네. 네, 그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이 만드신 회사거든요. 네. 한 15년 전에 만드셨고 그게 이제 울세라라는 아주 유명한 고주파 시술의 첫 번째 이제 카피였습니다. 약간 성공 모델. 네, 그걸 이제 아. 벤치마킹에서 만든 시술 장비였고 그게 슈링크라는 시술이거든요. 그게 네. 2015년 그때 붐을 타면서 주가도 급상승했었죠. 아. 그리고 써마지를 또 처음으로 벤치마킹에서 국산화한 회사가 이제 원택이라는 회사입니다. 원택도 지금 주가가 뭐 1조 가까이 될 거, 시총이 1조 가까이 될 거예요. 네. 그 회사도 사실은 자본 잠식돼서 회사가 없어질 뻔한 회사거든요. 아. 근데 이제 써마지의 카피, 올리지오라는 장비를 통해서 네. 이제 거의 1조 가까이 되는 시총을 확보하고 또 나머지 뭐 회사들도 지금 다 외국계 사모펀드, 그 댄서티의 회사 제이시스 메디칼도 외국계 사모펀드가 통째로 사가서 상폐했습니다. 원장님도 혹시 좀 투자해서 좀 재미 좀 보셨을까요? 저는 큰 재미를 못 본 것 같습니다. 항상 환자들 보시느라 많이. 저는 재미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알고는 있었는데 제가 네. 투자할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거 조금 아쉽네요. 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예산대로 한 번 더 시술 정리해 드리면 10,000원대 보톡스, 10만 원대 리쥬란, 그다음에 50만 원대 토닝, 그리고 100만 원대 댄서티, 200만 원대 울세라 써마지 이렇게 될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 우리 주식
관련해서 조금 더 알아보시면 좀 재미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 또 이어서 질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뭐 방송도 하고 매일매일 일하시는 분들은 피부과를 가고 싶고 피부가 정말 중요하지만서도 이 얼굴 뭐 붓기나 이런 일상생활 바로 갈 수 없는 것 때문에 조금 걱정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설이나 명절에 좀 많이 몰리기도 하고. 근데 일상생활에 바로 복귀할 수 있는 좀 다운타운이 없는 시술을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게 또 웃긴 게 아까 말씀드린 거 시술 중에 가격대로 나누어질 것 같아요. 덴서티는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아, 표시 안 나요? 예, 아무런 표시가 직후에 나와도? 직후에도 표시가 나지 않고요. 간혹 환자분 중에 붓는 분이 있긴 한데 네. 약간 붓는 거고 그것도 며칠 되면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밖에서 봤을 때는 잘 몰라요. 그래서 덴서티는 그 효과도 이제 천천히 나타나기도 하지만 네. 즉각적인 다운타임이라고 해서 일상생활에 지장도 없습니다. 오, 너무 좋네요. 네. 그리고 또 가격대별로 거꾸로 가는데 지금 토닝도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덴서티, 토닝 그리고 뭐 보톡스 정도도 보톡스도 안 멍이 나오는 들지 거고. 않으면 표시가 안 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빨리 예뻐져야 된다. 우리 여배우님들도 그러면 이런 것들 위주로 시술을 많이 하시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초보자, 이제 뭐 20대 정도 피부에 관심이 많은 초보자가 처음에 가장 무난하게 도전하기 좋은 거 사실 뭐 보톡스는 워낙 일반적이니까 보톡스를 제외하고 그 다음 시술 어떤 게 있죠? 초보자인데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죠. 아까 말씀드린 또 것처럼 피부 타입이나 가성비 있는 시술이라도 나한테 맞는 걸 해야지 가성비가 있는 거지. 예. 나한테 맞지 않은 걸 해버리면 진짜 가성비가 폭망한다 그러죠. 가성비 폭망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가성비로 본다고 하면 일단은 우리가 저렴한 시술을 했을 때 손해 보는 것도 적잖아요. 너무 그렇죠. 비싼 시술을 한 번 했는데 그게 도전하는 그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리쥬란 정도는 예를 들어서 뭐 엔트리 시술로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보톡스는 당연히 좋은 시술이고 네. 리쥬란 정도도 뭐 10만 원대, 20만 원대라고 하면 네. 리쥬란도 괜찮은 시술 중에 하나고 또 지금이 또 리쥬란. 계절적으로 이제 네. 가을 지나서 겨울로 들어가는 초입이고 네. 의외로 환자분 중에 그러니까 여자분들, 한국의 여자분들 중에 피부가 되게 건조하고 네. 특히 속건조가 있다고 하시는 분이 저요, 되게 저. 많아요. 네. 속건조 있는 분들은 리쥬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하시는 분들 뭐 보톡스, 리쥬란, 뭐 토닝 이렇게 정도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네요. 그러면 원장님은 직접 어떤 시술을 가장 좀 많이 하시는지 직접 본인에게 셀프로. 저는 보톡스는 수시로 맞고 있고요. 스스로 놓습니다. 저는 제가 스스로 거울 보고 제가 스스로 놓고 있고 네. 덴서티나 써마지 같은 그런 시술은 제가 직접 제가 뭐 일종의 그런 걸 임상적으로 연구해-주는 포지션에 있어서 제가 그걸 회사에서 가지고 오시면 제가 제 얼굴에 테스트를 하는 편입니다. 직접 마루타를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특정 장비는 양쪽에서 이렇게 한쪽 볼씩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 장비를 서로 비교해-주기 위해서 양쪽에서 한 번은 이제 A라는 장비를 하고 네. 한쪽은 B라는 장비를 하면서 이렇게 테스트도 하고 그래서 한국에서 나오는 한국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기기 제조 강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관련되는 회사가 되게 많고 네. 또 그런 회사가 또 좋은 게 저 같은 이런 한국의 의사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네. 그러면 그분들한테 기계를 가지고 가셔서 네. 임상적 데이터를 빨리 쉽게 축적하실 수 있으세요. 서로 그리고 윈윈이네요. 피드백도 빨리빨리 해드리고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그런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이 테스트를 제 얼굴에 하죠. 그러면서 저도 좋아집니다. 피부가 공짜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정말요. 예. 진짜 실제로 저는 뵙는데 피부가 보드라우신 것 같아요. 약간 윤기가 도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피부과 원장님이 직접 하시는 시술이 보톡스, 또 뭐 덴서티, 울세라 이런 것들 하신다고 하니까 또 이게 보니까 가장 오래된 시술 중에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가장 기본, 가장 오래된 시술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게 가성비를 뽑을 수 있는 시술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